이렇게 제가 오랜 기간 써왔고 그동안 적응해오면서 써온 어플이지만 사용감이 구리면은 아무래도 오래 쓰는데 좀 한계가 있겠죠. 그리고 입문자분들이 어플의 이런 기능적인 부분에 초점을 놓고 선택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데요. 안녕하세요, 솔생님입니다. 제 채널에서 다양한 디지털 드로잉 관련 강좌들을 올리고 있는데 제가 주로 사용하는 어플은 이제 오토데스크 스케치북이라는 어플이죠. 근데 그 어플을 주로 사용해서 강좌를 올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왜 오토데스크 스케치북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왜 오토데스크 스케치북이라는 어플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제가 이 어플을 쓰면서 느낀 단점, 마지막으로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이 어플을 사용하면 좋은 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모바일 그래픽 툴이 별로 없었던 2010년 초중반 때부터 저는 갤럭시 노트 4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그 기억으로는 유료였던 오토데스크 스케치북이 갤럭시 노트 사용자에 한해서 무료로 사용이 가능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때문에 그 당시 돈이 없던 학생이었던 저로서는 유료 어플로서 가지는 충실한 그림 그리기 성능을 가지고 있었던 스케치북이 굉장히 메리트 있게 다가왔고, 원래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했던 저로서는 진짜 꾸준하게 그림을 그리면서 다양한 기능들을 익히게 되었고, 그렇게 계속 쓰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흘러서 오토데스크 스케치북이 지금 무료화가 되었는데요. 사실 무료 어플이어도 사용감이 구리면은 아무래도 오래 쓰는데 좀 한계가 있겠죠. 바로 스케치북은 이 터치 조작, 이렇게 터치하고 스크롤해서 사이즈 조절하고, 터치해서 쌍 조절하고, 다양한 제스처, 축소, 확대, 회전, 꾹 눌러서 스포이드, 그리고 다양한 편집 도구들의 직관적이고 쉬운 사용감으로 인해서 이 스타일러스 펜과 손가락 터치로 조작하는데 적응하기가 굉장히 쉬웠고, 때문에 유리에 그림을 그린다라는 그런 적응감만 제외하면 익숙해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익숙해진다는 것도 이 스케치북 어플이 가지는 굉장히 많은 브러쉬들 중에서 나에게 맞는 브러쉬를 찾는 게 어려운 거지, 여러분들 제가 보여드리는 10분 드로잉들 따라 하시다 보면은 그림 그리는 브러쉬만 이렇게 딱딱딱딱 정해질 경우 그림 그리는 속도는 생각보다 빠르다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즉 쉽게 말씀드리자면 스케치북 어플의 장점은 직관성이 있다고 보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가 오랜 기간 써왔고 그동안 적응해오면서 써온 어플이지만 저를 포함한 몇몇 분들이 이제 느끼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부가적인 기능이 부족합니다. 뭐 이제 부가적인 기능이라 하면은 당연히 이제 그림 그리는 작업 외에도 여러가지 편집을 할 수 있는 편집 도구들일 텐데요. 이 편집 기능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포토샵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당연히 포토샵에서는 한참 부족하고 프로크리에이트나 클립 스튜디오 등 그런 거에 비해서도 좀 밀리는 감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클리핑 레이어 기능이 스케치북에서는 아주 제한적으로 지원이 된다는 점이 있는데, 특히 개인적으로 불편한 게 이 다중 레이어 선택이 불가능하다는 점인데요.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여러 장의 레이어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놓고 차후에 형태나 위치 수정을 하고자 할 때 이 레이어를 하나하나 이렇게 일일이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옮겨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림 그리면서 좀 레벨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 상황이 오게 되면은 기능의 한계를 느끼는 경우가 있고, 드로잉 성능으로서는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부족함은 없지만 그런 레벨이 올라가면서 나오는 복잡한 작업, 그런 작업으로 갈수록 편집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유료 어플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아이패드 하면은 프로크리에이트를 많이 떠올리고, 사실 클립 스튜디오하고 더불어서 휴대용 디바이스 드로잉 어플로서는 그 두 가지가 제일 활용도가 높은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리고 입문자분들이 어플의 이런 기능적인 부분에 초점을 놓고 선택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데요. 사실 이런 드로잉 어플이란 게 결국은 어떤 도구로서 나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쓰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특히 제 채널에서 강좌를 보시는 초보자분들은 취미로서 그림을 즐기시는데 굳이 배우기 어렵거나 나에게 맞지 않은 어플을 쓰기보다는 처음부터 사용하기 쉬운 어플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심화적인 작업이 가능한 어플을 찾아 나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스케치북, 인피니트 페인터, 레디방 페인트 등등 자주 사용하는 어플은 스케치북이지만 브러쉬의 감성이라던가 좀 색다른 표현 방법 등의 이유에 의해 다른 어플을 써야 하는 경우에는 다른 어플도 이것저것 골라서 사용하는 만큼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연필, 지우개, 볼펜처럼 도구로서 인지를 하고 사용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스케치북이라는 어플은 그 도구들 중에서 연필에 가까운 다용도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초부터 시작을 하셔야 하는 초보자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스케치북 어플을 써오면서 제가 느꼈던 점들, 그리고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몇 가지 말씀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 담아보았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그림 어플은 도구로서 자신의 사용감과 편의성에 잘 맞는 걸 선택해서 작업을 하는 게 제일 효율이 잘 나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어떤 어플이 제일 좋고 어떤 어플이 제일 나쁘고 그런 말만 듣고 어플을 선택하기보다는 여러 강좌를 보면서 이 어플이 제일 나에게 맞는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어플을 이용해서 그림 취미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솔생님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렇게 이벤트 당첨되신 분들의 그림을 이런 식으로 이제 영상에다 데코하는 느낌으로 살짝씩 넣어볼 생각인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그림을 아주 이쁘게 활용을 해볼 생각이니, 혹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시다가 와 진짜 이 그림은 너무 잘 나왔다, 그런 그림들은 뭐 언제라도 저에게 메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영상마다 새롭게 데코를 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데스크 스케치북을 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답변을 드리는 솔생님입니다. 감사합니다.